여러분 안녕하세요. Y경영연구소 연구소TV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해드린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월 말에 정부에서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나온 주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바로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인간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확대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확대 관련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상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해 드리겠다. 이 내용이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6월 30일부터 연체 우려자와 단기 연체자, 연체 우려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감소했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해서 현재는 연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단기 연체자 같은 경우는 연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30일 이상 90일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연체 장기화를 예방해야 되겠죠. 그런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한시적이 아니라 상시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채무조정을 상시화해드리겠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중증장애인이죠.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 이런 분들과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채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 2월 말에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조치의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바로 이 자료인데요. 2월 28일 날 이렇게 정부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채무조정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속 조치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는 별도로 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약해서 아래 내용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상이 이제 일반인이 있고 취약계층, 아까 얘기했죠.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체 30일 이하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 채무조정이 필요해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을 30에서 50% 인하해드리겠다. 그래서 현재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7%에서 5%까지 인하해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15% 감면해드리겠다. 15% 감면,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을 감면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50% 인하해드리겠다. 50% 그러니까 10% 이자율을 내던 분은 그러면 5%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체가 31일 이상 89일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채무조정을 해드리겠다라는 건데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최대 30%를 감면해드리겠다. 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을 감면해드리고 700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70% 인하해드리겠다. 그러면 이자율 10%로 내던 분들은 70% 인하니까 3%만 이렇게 이제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파란 박스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상시화 하겠다.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를 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이죠. 과거에는 이제 이게 한시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상시적으로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연체 90일 이상 되는 분들, 개인 워크아웃 신청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상각 채권이 있고 또 자영업자에 대해서 상각 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미상각 채권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금융기관, 여러분 이제 대출을 받으셨겠죠? 그러면 이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 여러분들이 이제 갚지 않으니까 부실채권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부실채권으로 인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손실로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상에 아직까지 채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아직까지 상각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실채권이지만 아직까지 손실로 떨어버리지 않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채권을 미상각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채권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원금에 50%까지 감면해드리겠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을 감면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해서 상각채권이 있습니다. 이 상각채권은 뭐냐면 똑같이 미상각채권이나 상각채권 똑같이 부실채권인데 이 상각채권은 금융기관에서 아예 장부상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건 이 부실채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상환받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손실로 떨어버려서 아예 장부상에서 없애버린 그런 채권이 이제 상각채권입니다. 그런 채권에 대해서 이제 원금 최대 80% 감면을 해드리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원금이다. 그러면 800만 원을 감면해드리고 여러분 200만 원만 이렇게 갚으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추심업체로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추심업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신용정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고려신용정보 같은 이제 추심업체에 팔아요. 이 상각채권에 대해서 팔아요. 팔 때 매각 대금이 보통 이제 채권의 5% 정도로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하면 추심업체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추심을 계속 하겠죠. 갚으라고 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문의 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각채권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 최대 80%, 원금이 1,000만 원이면 800만 원까지 감면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제 상환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인 취약계층 자영업자 모두 75% 이상 상환 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5% 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750만 원 이상 상환했을 때 나머지 금액 250만 원에 대해서 10% 추가 감면을 해드리겠다. 그 250만 원에서 25만 원을 추가로 감면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상환곤란자가 있습니다. 이 상환곤란자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여기 연체 우려자가 있고요. 상환곤란자가 있죠. 상당히 유사한 단어인데 연체 우려자는 아직까지 연체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소득 감소로 인해서 미래의 연체가 염려되는 분들이고, 이 상환곤란자 같은 경우는 이미 연체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연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체를 하고 있는, 왜 연체를 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앞서 연체 우려자처럼 실직했거나 소득이 감소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또는 급작스러운 지출이 또 크게 발생했거나 또는 고금리에 시달린다든지 또는 채무가 과다해서 더 이상 정말로 갚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상환 곤란자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1년간 월 상환액의 절반을 상환해 하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 상환액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씩 1년간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 240만 원을 상환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13개월 차에는 절반만 상환하면 된다. 그거를 1년간 해드리겠다. 그러면 20만 원씩 1년간 상환해서 240만 원 상환했죠. 그 다음에 13개월 차에 절반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20만 원씩 상환했으니까. 그 10만 원을 1년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원으로 이제 이렇게 갚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 상환 기간, 나머지 기간은 원래대로 20만 원씩 이렇게 갚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간은 전년도에 상환한 금액의 절반을 이렇게 상환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특례,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를 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 채무조정 특례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드리겠다. 그래서 확대를 어떻게 해드리겠냐.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20%까지 확대해드리겠다. 신용평점 하위 10%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나이스와 KCB 두 기관이 있는데 나이스 기준으로 신용평점 10%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이스 기준 같은 경우는 724점입니다. 그리고 20%면 749점이고요. 또 KCB 기준으로 10%는 670점이고요. 20%는 700점 이렇게 좀 다릅니다. 신용평점 하위 10%, 20%가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을 10%에서 20%로 이렇게 확대해드리겠다라는 거고 또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 약정금리 인하를 이렇게 해드리겠다. 30에서 50% 인하를 해드리겠다. 앞서 말씀드렸죠. 10%였다. 10% 금리였다. 그러면 5%에서 7%로 이렇게 인하해드리겠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원금 최대 15% 감면. 앞서 설명드렸죠. 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 감면해드리겠다. 이런 사전 채무조정 특례제도.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그래서 1,000만 원이면 300만 원까지 감면해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취약계층은 이렇게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언제든지 받을 수 상시화를 해드리겠다. 언제든지. 뒤에서 제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또 온라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취약계층, 장기연체, 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했으나 상환 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 그죠? 이런 분들의 미상각 채권에 대해서 50%까지 확대된다. 아까 얘기했죠? 미상각 채권, 부실 채권이지만 아직까지 상각되지 않은 그런 채권, 50%까지,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감면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그래서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 최대 30% 적용됐지만 이번에 한층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에 설명드렸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 그래서 폐업 후에도 채무조정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 강화된 채무조정 받을 수 있다. 또 연체 위기 또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분들도 약정금리가 50% 인하 된다. 10%면 5% 인하가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분들 70% 인하. 그러면 10%면 70% 인하되니까 3%에 해당되는 거죠. 또 90일 이상 장기간 연체된 분들 상각채권 말씀드렸죠. 부실채권 회계상으로 손실로 처리된 최대 80% 1,000만 원이면 800만 원까지 원금 감면 혜택 쥐어진다. 그런 내용이고요. 기존의 70%에서 80%까지. 그죠? 자, 그리고 성실상환자 이런 분들 인센티브 그래서 75% 이상 채무 상환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 채무에게 또 10% 추가 감면 말씀드렸습니다. 상환곤란자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 낮춰서 상환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자, 그래서 탄력적으로. 자, 그래서 앞서 사례를 이제 상환곤란자 이런 분들 앞서 이제 예를 제가 20만 원 말씀드렸죠. 그래서 8년간 매월 20만 원씩 상환하기로. 그러니까 상환 기간이 8년이에요. 이런 분들 12회차까지 1년 동안 상환했다. 그러면 나머지 다음 해 1년은 13개월 차부터는 20만 원의 반, 10만 원. 그러니까 토탈 12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또 20만 원씩 갚는 거죠. 앞서 제가 요약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청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분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여기에 접속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또 앱을 통해서도 해도 되고 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이걸로 해도 되는데요. 제가 이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센터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사이버 상담부는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신복의 신용회복위원회까지 치지 마시고요. 그냥 신복의 이렇게만 치세요. 신복의만 치면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서비스 바로가기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부상담소 찾기 서민금융센터
그 안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상담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부 상담소 찾기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신용회복위원회를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나와 있죠. 지도까지 이렇게 약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지부 이렇게 나와 있죠. 노원지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경기 지역이다. 그럼 경기 누르세요. 그럼 경기 인천지부 나오고요. 계양지부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약도까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또 전라 지역이다. 그러면 광주지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광주 북부지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지역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이버 상담부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사이버 상담부가 있죠? 이거를 누르세요.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 재조정 신청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규 신청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부 방문 예약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예약하기 미리 예약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안 해서 못하는데 예약하게 하면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약하고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 예약하시고, 그 다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 이것도 이제 로그인 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메뉴가 나와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 방법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서 상담 예약 그리고 안내를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여기를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신복의 신용회복위원회 홈피에 가셔서 현장 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예약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 자영업자에 대해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